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의 유리마나입니다. 2024년에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한 테크 섹터가 증시를 주도했습니다. 테크 기업의 질주는 2020년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은 테크 기업의 움직임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테크 전문 매체인 디 인포메이션에서 내놓은 2025년 테크 업계 전망에 대해서 김나연 에디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테크 업계 전망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새해에도 테크 섹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아두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인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것이다, 이렇게 디인포메이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틱톡이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금지될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4월에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270일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틱톡 사업권을 어떤 기업이 채갈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머스크도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머스크는 지금의 X, 과거의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플, 그러니까 슈퍼앱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틱톡 유저 수가 1억 2,050만 명에 달했는데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의 미국 유저 수가 1억 4,32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준하는 그 유저수를 틱톡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엄청난 유저수를 보유한 틱톡 사업권을 사들여서 XR에 포함시키면 그냥 단번에 엄청난 슈퍼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 틱톡을 눈독 들이고 있는 사업가가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있죠.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전 CEO인 바비 코틱, 그리고 유명 사업가인 프랭크 맥코트가 틱톡을 인수하려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기업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굳이 머스크가 이 틱톡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특정해서 보는 이유는 뭔가요? 네,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랑 매우 친한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측근들을 매우 융숭하게 대접하기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트럼프 첫 임기 당시에도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금지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당시 트럼프의 측근 중 하나였던 사람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공동 창업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라클이 틱톡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그런데 결국에는 이 딜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트럼프의 지원 덕분에 오라클은 틱톡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따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레리 앨리슨보다도 트럼프랑 매우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원하기만 한다면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지지하에 머스크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머스크가 정말로 틱톡을 손에 넣게 돼서 본인이 예고했던 이 슈퍼앱을 만들게 될 수 있을지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과 관련된 전망입니다.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오젬픽을 만들어 출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증시를 매우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제였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요. 이 GLP-1 비만 치료제가 보톡스랑 비아그라 이런 그런 슈퍼 약물급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비만 치료제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날아오르기도 했죠. 매출도 크게 늘고 주가도 크게 오를 수 있도록 도운 공신인 만큼 이 비만 치료제 열풍에 참전하려는 제약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최근 FDA가 GLP-1의 제네릭 의약품을 2종류나 허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비만 치료제 사업에 눈독 들이는 곳들이 계속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아마존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디인포메이션의 분석입니다. 아마존은 약국과 헬스케어 사업을 키우려고 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의약품이라는 게 있는데 오젬픽 같은 것이 오리지널 의약품이죠. 요거를 따라서 만든 것을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수요가 너무 커서 공급을 아무리 해도 더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네릭 의약품을 내놓더라도 사람들이 효과가 좀 떨어져도 일단 사보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이런 대형 체인이 자사의 이름을 내놓고 이렇게 제네릭 의약품을 내놓으면 그래도 아마존에서 내놨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심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디인포메이션의 전망입니다. 예, 아무래도 작년 증시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비만 치료제잖아요. 아마존의 입장에서 이 키워드를 가져간다고 하면 말씀해주신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마존에 대한 전망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마존이
리프트를 살 것이다 하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리프트는 이 우버의 뒤를 잇는 미국 2위 규모의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데 아마존이 왜 리프트를 사려는 걸까요? AI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이 로보택시 사업이 2, 3년 안에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게 부풀고 있죠. 네. 아마존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로보택시 사업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디인포메이션은 아마존이 리프트를 인수해서 로보택시 사업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려 하는 속셈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마존의 로보택시 사업은 얼마나 진척이 된 상태일까요? 아마존이 지난 2020년에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죽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죽스를 여러 도시에서 시범 주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곧 대중에게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이 아마존의 속도가 경쟁사 대비 매우 느리다는 데 있습니다. 구글의 로보택시 사업부가 웨이모라고 하죠. 이 웨이모는 지난해 10월에 주당 유료 주행 건수 10만 건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매주 유료 주행이 10만 건 되고 네. 있다라는 건데요. 테슬라도 뭐 올해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아마존은 아직도 이런 로드맵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디인포메이션은 그래서 이미 광범위한 차량 공유 유저 베이스를 보유한 리프트를 통해서 아마존이 로보택시 사업을 보다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이미 미국 1위의 차량 공유 업체가 우버죠. 그 네네. 우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버 플랫폼에서 웨이모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존은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미 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리프트를 인수해서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죠.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리프트를 인수하면 요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리프트의 입장에서도 아마존에게 팔리고 싶은지 아마존과 함께하고 싶은지 이런 유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싶은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리프트의 의사는 어떤가요? 네, 리프트에게 어떤 의지가 있다 이렇게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인포메이션은 리프트의 재무 상황에 좀 주목을 했어요. 리프트의 재무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실적이 2024년 3분기 실적인데요. 지난해 3분기 리프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어요. 매우 좋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4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뭐 현금 흐름 자체는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같은 기간 영업 현금 흐름이 2640만 달러, 잉여 현금 흐름이 2428만 달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금이 잘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당장 사업을 매각해야 될 정도로 돈에 쪼들리는 상황은 또 아닌 거죠. 그럼에도 어찌됐든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아마존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 그러니까 우리 좀 비싸게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인다. 이런 게 디인포메이션의 계산이죠.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함께 2024년에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이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다시 한번 이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 자리를 탈환할 정도로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FTC의 반독점 조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픈 AI와도 관련이 있는 전망인가요? 네. 오픈 AI와는 큰 관련이 없는데요. 일단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자체가 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AI 열풍이 불면서, 그러니까 이런 AI와 관련된 AI 산업에 대해서 독점 기업이 있는지를 FTC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AI의 관계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당국으로부터 이제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FTC,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가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계속 강하게 경계를 해왔어요. 모든 사업부에서요. 최근 법원에서 구글이 독점 행위를 했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구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조금 있기도 한데요. 이 구글만큼이나 미국 정부의 견제를 받은 기업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네. 되게 그런 빅테크를 겨냥한 칼날의 대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특히 또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에서 네. 가장 큰
테크 기업 중 하나로 군림을 해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이제 과거 닷컴붐 시절에는 반독점 재판에 패소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AT&T나 과거 록펠러가 그랬듯이 기업이 막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독점 조세 특히 민감한 편인데요. 오픈 AI 투자와 관련해서 당국으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사를 받고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교체됐다는 점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는 공화당 인물이잖아요. 공화당은 네네.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기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FTC의 수장도 교체가 될 텐데 그 바뀌는 FTC의 수장도 기업에 보다 친화적인 인물인 앤드류 퍼거슨으로 교체가 될 전망이에요. 근데 이 퍼거슨도 빅테크에 메스를 들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독점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퍼거슨이 조사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의 목표는 트럼프가 예전에 여러 차례 제기했던 빅테크의 보수 억압설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 본인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그거를 좀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의혹에서는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온 편이거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공화당 중진들과도 되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 정치적으로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FTC의 사정거리에서 좀 비껴나 있다. 이런 것이 디인포메이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디인포메이션의 전망대로라면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AI 사업의 안정성이 좀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가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소식입니다. 네, 관련된 소식 또 계속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애플에 대한 전망입니다. 애플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인데 팀 쿡이 애플 CEO로서 5년 더 유임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팀 쿡 CEO의 계약이 언제 만료될 예정이었나요? 일단 팀 쿡 CEO가 받을 주요 스톡 그랜트가 2025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이 스톡 그랜트란 거는 회사 주식과 관련된 인센티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주식과 관련된 인센티브로 스톡 옵션이란 게 있잖아요. 스톡 옵션은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권리, 요걸 의미를 하는데요. 스톡 그랜트는 살 권리가 아니라 주식을 그냥 회사에서 무상으로 주는,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도 팀쿡 입장에서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네. 물론 팀쿡 CEO가 도대체 언제까지 뭐 애플에서 근무한다, 이런 어떤 것을 받는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스톡 그랜트의 기간을 보면 이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를 대략 유추할 수는 있어요. 스톡 그랜트는 CEO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팀쿡의 스톡 그랜트가 2025년에 만료된다는 건 그의 CEO로서 임기도 2025년에 만료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025년이라고 하면은 당장 올해잖아요. 그렇죠. 왠지 팀쿡을 보내주기가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디인포메이션의 전망처럼 정말로 팀쿡 CEO가 애플에 계속 남아있게 될까요? 과거 팀쿡 CEO 본인의 그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와이어드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팀쿡 CEO가. 그때 이 인터뷰에서 애플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의 임원 출신인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팀쿡은 애플과 관련된 일 외에는 그냥 관심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애플에 집중하면서 워커홀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제 디인포메이션은 팀쿡이 앞으로 임기를 5년 더 연장해서 적어도 2030년까지는 애플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팀쿡이 오래오래 애플에 좀 남아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 AI가 테크업계의 주요 사업으로 떠오른 만큼 이 분야에서 벌어질 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AI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디인포메이션에서는 이 AI 에이전트로 인해 어떤 기업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혹시 뭐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우선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AI 에이전트라는 건 그 여러 단계의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랑 코파일럿을
비교하면 쉬운데요. 이 챗GPT랑 코파일럿은 똑같이 오픈 AI의 GPT라는 LLM을 기반으로 하지만 조금 그 기능이 다르죠. 챗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좀 비교적 간단한 작업만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워드나 엑셀과 같은 오피스 툴이랑 결합돼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죠. 지금 이 AI 에이전트 중에 코파일럿은 좀 단순한 축에 속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도 AI 에이전트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일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AI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자동으로 100%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는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기술 발달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그러니까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테슬라 FSD만 봐도 오류 발생률이 아예 없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주요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빨리 도입해서 대중에게 제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런 경쟁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해서 사업과 주가에 영향이 갈 정도로 어떤 기업에서든 큰 사건이 날 수 있다는 것이 디인포메이션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AI 에이전트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사이버 보안이나 해킹과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AI 에이전트를 외부에서 공격해서 뭔가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뭐 아직 이 AI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두고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2025년에는 작년과는 좀 더 다른 훨씬 더 높은 수준의 AI 관련 기술이 나오지 않게 될까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섹터 전반에 대한 전망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 섹터 안에서도 여러 세부 산업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기술 섹터 내에서 특히 어떤 산업이 주목을 받게 될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선거에서 레드 스윕이 발생했죠.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싹쓸이하는 현상을 레드 스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치적 환경이 테크 섹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산업들의 투자 자금이 몰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수파들은 방위 산업을 좀 선호합니다. 항상 국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에 따라서 국방과 관련된 기술 섹터에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은 바 있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기술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을 가진 기업도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뭐 프로라이프라고 해서 생명권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출산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인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좀 이런 산업에 열기를 불어넣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5년 테크 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디인포메이션의 입장에서 전망해 봤는데요. 좀 흥미로운 소식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급격한 발전을 해왔던 섹터인 만큼 2025년에는 또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펼쳐지게 될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